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시면 어렵지 않다. 거리는 뭐라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요렇게 마우스 버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싹 그려 놓고 딸깍딸깍 거리를 여기 위에다 써주시고, 거리 여기를 속력, 그 다음 이쪽을 시간이라고 써놓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외울 때 속력은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니까 요거 하나면 끝났죠.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속력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 키워드 하나만 딱 먹어놓고 그 다음에 유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등산 문제는 뭐 단골 손님이죠.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가봅시다. 등산을 하는데, 자, 여기 선생님 밑줄 치는 거 봐. 올라갈 때 속도는 3km, 시속이 3이래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내려오는데 시속이 4래요. 당연히 내려올 때가 빠르겠죠. 올라갈 때 좀 힘드니까 캑캑대다가 내려올 때는 와, 그쵸? 자, 이제 걸어서 4시간 40분 이내래, 이내. 자, 등산을 마치려고 하는데 몇 킬로미터까지, 자, 물어본 거는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렇게 정리하자. 일단 뭘 물어보고 있다? 거리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내가 모르니까 정답은 몇 킬로미터, 이게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일단 X라고 둘게. 이렇게 거리를 X라고 둡시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산에 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닌가? 이게 길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올라갈 때 속도랑 내려올 때 속도가 다르다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러면 어쨌든 거리는 변함이 없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물어본 건 4시간 40분 이내일 거니까 시간은 뭐 분의 뭐였었어요? 속력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분의 거리. 그렇지. 선생님 공식 이거 쓸게.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자.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볼게요. 올라갈 때, 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이 3이야. 거리는 X야. 그러니까 3분의 X가 되겠네. 그죠? 올라갈 때는 3분의 X가 될 거고, 올라갈 때 3분의 X. 자, 반대로 이번엔 내려와. 이거 이렇게 써볼까? 올레 미안해. 자, 내려올 때는 속력이 4라고 했으니까 4분의 X가 될 거라고. 이렇게. 준아,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더하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되겠지. 그지? 얘 두 개를 더하면. 왜? 요 공식이 속력분의 거리, 시간이 되네. 그죠?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된다고. 총 합쳐 이 시간이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얼마 이내가 되고 싶더라고? 4시간 40분 이내가 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내라는 말은 이하가 되고 싶은 거 맞지? 요렇게. 그치? 됐어요? 따라서 이렇게 이하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 시속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40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글로 4시간 40분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4시간은 4시간인데 저 40분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니까 이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60분에 얼마 쓸까? 이렇게 4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한 번 더. 선생님 4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40 시간으로 바뀌는 건요,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1시간에 몇 분이니까 60분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 식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어. 그럼 다시 봐.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했냐면 거속시를 알아야 되고, 알겠죠? 시간을 주어졌으니까 요 시간 이내에 오고 싶었으니까 시간으로 바꾼 거야. 식을. 맞습니까? 다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요. 그럼 계산해 볼게. 일단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분모에 60이 있잖아. 그럼 60을 없애기 위해서 3과 4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 찾아야 되겠네.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할까? 양변에 12를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최소 공배수를 12를 곱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12 곱하고 이쪽에 12 곱해 볼게요. 그럼 일단 이거 약분 먼저 한번 해볼게. 좀 더럽잖아 이게 지금. 그죠? 깔끔하게 이거부터 바꿀게. 너 계산해 주시면 60하고 40을 바꾸면 너는 다시 쓰면 4와 3분의 2가 될 거고, 맞니요? 그럼 너는 4, 3, 12가 될 거니까 너는 3분의 12에다가 2 더할 거니까 얼마가 돼요? 14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양변에다가 12 곱했어요. 그럼 이쪽에 12 곱했으니까 남은 거 4x 더하기 이쪽에 3x. 자, 부등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12 곱했어. 4에다 예 곱할 거니까 4, 16, 4, 1은 4, 56 됐겠네. 맞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답은 x는, 보세요. x는 양변을 7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7, 8에 56이니까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봐봐.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x로 잡아놨잖아. 그럼 몇 킬로라고 말하면 돼요. 최대 8킬로까지. 맞어요? 따라서 최대 8킬로까지. 다시 이 지점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8킬로까지. 8킬로까지 올라갔다 오면 된다고. 됐죠? 오케이. 등산 문제. 무슨 문제? 등산. 자, 또 읽어봅니다. 동원이는 아버지와 올레길을 산책하였다. 자, 또 봐봐. 키워드가 딱 두 개야. 갈 때 밑줄 칠게. 갈 때는 4,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대. 이 선생님 짜증나. 1km 더 먼 길을.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별표 칠게.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답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출발점이 있어. 헷갈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출발점이 이렇게 있어.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갔고 도착이야. 그 다음에 올 때 이렇게 오는데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가 다르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갈 때 거리, 이게 가는 거야. 갈 때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갈 때를 내가 거리를 x로 잡으면, 거리를 뭐로 잡았다고? x. 거리를 x로 잡았어. 거리를 여기를 x로 잡으면 올 때 거리는 x 플러스 얼마? 1 잡아주셔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다시 읽어볼게. 갈 때는 4km로 갔고 올 때는 5km로 오는데 거리가 1km 더 멀었다고. 거리가. 어쨌든 최대 몇 킬로인지 구하시오. 거리를 나는 x로 놨단 말이야. 되었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일단 설정해 주세요. 그럼 중요한 거. 갈 때 거리를 x로 주는 거지. 첫 번째. 선생님. 갈 때 거리를 x로 두면 올 때 거리는 x 플러스 1로 둬야 되겠구나. 그지? 오케이. 갈 때 거리를 x로 두면 올 때 거리를 x 플러스 1로 둬야 되겠구나. 거리니까 갈 때 속력은 요때 속력은 갈 때 속력은 4일 거고 올 때 속력은 너는 5가 되겠구나. 됐나요? 그럼 나는 이제 이걸 또 시간으로 바꿔야 돼. 보면 몇 시간 이내로 걷고 싶었냐면 2시간 이내야. 갈 때 볼게요.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지금. 그죠? 갑니다. 갈 때야. 갈 때. 갈 때는 그러면 4분의 x. 올 때 갈게. 올 때. 올 때는 이거 더하기 5분의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다가 2시간 이내니까 이내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2시간 이내. 자, 이제 그럼 계산할게요. 2시간 이내일 거니까 일단 5와 4를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5, 4, 20이죠? 그죠? 양변에 20 곱할 거예요. 그럼 20 곱하면 이쪽은 5x가 될 거고 이쪽은 4x 플러스 4가 되면서
이쪽은 20을 곱했으니까 너는 40 됐겠네요. 다시 너는 9x가 되고요. 얘 넘어가서 빼주니까 36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x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 x는 갈 때 거리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문제 볼게. 갈 때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다? 4킬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4킬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거리가 나왔어. 그러면 거리가 나오고, 거리는 짠, 요렇게 공부하라 그랬어. 속력분의 요렇게. 거리 거속시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시간을 따지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를 써주라고. 알겠지? 다시. 시간을 따지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됐나요? 자, 다음 문제로 볼게요. 이거 볼게요.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 보세요. A 지점이 여기 있어요. A 지점. 자, 쭉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B 지점이래요. B 지점. 자, 그리고 읽어보니까 10km 떨어져 있대. 그래서 거리가 여기서 이만큼 거리가 10이 됩니다. 지금 거리가 10. 되지? 읽을게. 그 다음에 가는데 처음에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3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점에 도착. 자, 그럼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를 일단 잡아. 어딘지 몰라. 점을 하나 잡아.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은 속력을 이렇게 설정할 거야. 속력을 너는 5km로 걸었대. 5km로. 됐습니까? 속 5.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기서 이까지를 속 3으로 걸었대. 속력 3으로 걸은 거야. 이렇게. 속 3. 자, 그러면 봐. 준아 선생님 여기 잡은 게 지금 어딘지 모르지? 어딘지 나도 몰라. 그지? 그니까 그 잡은 점을 여기서 이만큼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x로 잡아주셔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석해볼게. x 킬로미터까지, 다시 말하면 거리가 x까지는 속력 5로 걸었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잡아야지. 너는 10에다가 x를 빼주면 되겠지. 남은 거는. 맞니요? 10에다 x만큼 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시간을 따져보려는데 3시간 이내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몇 시간 이내? 3시간 이내. 그럼 여기서 이때 몇 킬로미터 이상을 5km로 걸어야 되는가? 5km 몇 킬로미터 이상을 시속 5로 걸어야 되는가? 여기 x로 잡은 거 맞아요? 그럼 정답이 x가 정답인 거야? 가자. 그러면 나는 속력분의 거리. 됐습니까? 갈게요. 속력분의 거리 5분의 x 더하기 3분의 여기가 10-x.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요걸 찾을 수 있냐야. 요거 10-x 너 찾을 수 있니? 요 x 잡았으니까 여기 10-x. 됐죠? 자, 그게 몇 시간 이내에 3시간 이내일 거니까 찐찐찐 3시간 요렇게 해주시면 끝났어요. 식만 세우면 된다고. 식만 세우면.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15네요. 그죠? 양쪽에다가 15로 곱할 거예요. 그럼 이쪽에 15 곱하면 5 약분돼서 너는 3x 더하기 이쪽에 15 곱하면 약분돼가지고 5 50 마이너스 5x 이쪽 요렇게 표시하고 15 곱했어요. 그러면 45 되었습니까? 자, 이쪽에 보세요. 3x 5x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짠짠 50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너는 마이너스 5 되시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5. 다시 갑니다. 양변을 2로 나누는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2분의 5가 되시겠네요. 즉 x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오지선다 보니까 소수점으로 되어 있잖니? 따라서 2분의 5라는 거는 소수로 바꾸시면 2.5 되시겠네요.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x는 2.5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 정답은 2번 2.5km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500세? 알았지, 혜령아? 요 한 문제 보면서 거속시를 빡 이해하시는 거야. 거속시는 알고 있지? 오케이. 자, 가자. 4번, 541번입니다. 자, A 지점에서 12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2km로 걷다가 도중에 6km로 뛰어서 4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자, 똑같아요. A 지점 설정해 주는 거야. 자, A 쭉 B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야.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봅니다. 전체 12km 떨어졌대. 그럼 전체 거리는 요렇게 선생님처럼 12. 얘 거리야, 거리. 거리가 12야, 거리. 자, 그리고 보세요. 처음에 시속 2km로 걷다가 도중에 6km로 뛰어서 갔대요. 왜? 늦을 것 같으니까. 그지? 자, 그럼 물어본 거 보세요. 이때 몇 킬로 이상을 뛰어야 되는가? 그러면 뛰어 있는 거를 X로 잡을게. 됐습니까? 딱 구간 잡을게. 오래 올게. 짜자 딱 잡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뛰었어. 이걸 거리. 요렇게 이 구간에서부터 이까지를 뛴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여기는 12-x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위에다 쓴 거는 선생님이 전부 다 거리를 쓴 거야. 거리. 이제 밑에다가 속력을 써볼게. 속력 보세요. 걸을 때 속력은 2km. 여기서 이만큼은 2km로 갔대. 2km. 이건 속력이야. 속력 2km. 그 다음에 뛸 때 속력은 6km. 이것도 속력이야. 됐죠? 어쨌든 B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4시간 이내로 가고 싶은 거였잖아. 그럼 식 세우자. 자,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얼마? 거리를 이용하자고. 알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걸었을 때 시간은 2분의 짠 12-x 더하기 뛰었을 때 시간은 6분의 x. 이걸 몇 시간 이내로? 4시간 이내로 가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양쪽에 우호라 2하고 6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얼마 나와요? 얼마? 6 나오잖아. 양쪽 6 곱하면 되겠죠? 자, 6을 곱할게요. 여기서 6 곱하면 너는 3 남았을 거고 12-x가 될 거고 이쪽에 6 곱하면 x 6, 4, 24 되시겠네요. 전개 다시 한번 해보자. 3일은 3, 3이 6 마이너스 3x 이쪽에 x 이쪽에 24. 자, 3x x 더하면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이걸로 넘어가. 2x 이쪽 넘어오시고 36에서 24를 뺐어요. 그러면 12 될 거니까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야. 알겠죠? x는 6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때 적어도 6 몇 킬로 이상을 뛰어야 되는가? x는 6보다 커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6킬로 이상은 뛰는 걸 잡아줘야 돼. 구간에. 그래야 4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콜. 따라 정답은 6킬로 이상입니다. 시속도 6인데 정답도 6km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6. 자, 요렇게 하시면 일단 거속시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농도. 짜증나겠지만 들어가 볼게요. 다시 농도. 이 퍼센트를 농도라고 하고요. 보통 중학교에서는 소금물이 많이 나오니까 소금물을 예를 들을게. 따라서 소금물분의 소금.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100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소금물에 관련된 농도예요. 자, 중요한 건 요 밑에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소금의 양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얘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이 일로 넘어갔다고 쳐봐. 100이 이렇게 싹 넘어가면 100분의 농도.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소금물이 분모했던 게 넘어가면 곱하기 소금물로 간다고. 이렇게. 됐지? 콜? 커리어. 커리어. 우리 사장님, 커리어. 자. 간다, 이제 문제.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서 외웠다고 가정하고,
알겠습니까? 문제 풀 때 너네는 요거 보면서 해보자. 따라 해볼게.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빠밤. 10%의 소금물이 600g 있다. 10%의 소금물이 600g 있다.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 증발이란 말 알죠? 날려보내서 15% 이상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 몇 그램 물을 증발시켜야 될까? 자, 이거를 우리는 몇 그램 물을 증발시켜야 돼? 당연히 Xg을 증발시켜야지 뭐. 그치? 그럼 저 X를 찾는 거야. 첫 번째 Xg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때 소금물이 600g이고 10%잖아. 그치? 그러면 소금 공식을 쓸 것인가? 소금 그 농도 공식을 쓸 것인가 정해주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이미 알고 있지. 그럼 그대로 가보자. 소금의 양 해볼게. 첫 번째 요런 게 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소금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너 소금은 100분의 10 오케이 100분의 10 곱하기 600 요러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 이거에 대한 소금의 양인 거지 이게. 그럼 그게 얼마가 나왔나 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빵빵빵빵 날아갈 거니까 어머 60g.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60g인 거야. 이 60g 소금 60g. 이때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5% 이상 되고 싶은 거야. 15%니까 여기에서도 소금의 양을 구해볼 거야. 가봅시다. 여기서 소금의 양 공식을 구하시면 15%래매? 그럼 100분의 15 쓰시고 요렇게 써주셔야 돼. 이때 소금물에서 물을 얼마 증발시킬 거 아니냐? 그럼 원래 소금물은 600g 있었지. 그럼 원래 600g에서 X만큼 날아간 거잖아. 날아갔으니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그러면 600 얼마 하시면 돼? 6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나? 그지? 따라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럼 요거 세워보세요. 요거 세우시면 선생님 얘는 그러면 약분해가지고 뭐 계산해야 되겠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들어가시면 빵빵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닌가? 들어가보자. 이렇게 한번 띵 띵 이렇게 갔다고 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둬. 이런데 놔둬. 계산하기 쉽게 가자. 어쨌든 얘와 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 이상이 되고 싶다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이상이 되고 싶은 거잖아. 15% 이상. 그럼 부등호를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다가 식 다시 한번 쓸게. 이제 그러면 100분의 10 곱하기 600이라는 놈이 이 식 100분의 15 곱하기 600 마이너스 X보다 이상이 되고 싶어요. 이 말 맞지? 그지? 요 말 때문에 이상이 되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 소금과 이 소금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왜 선생님이 식을 다시 썼냐면 여기서 어차피 양쪽을 다 날리면 되거든. 간단하게 이해됐습니까? 자, 봐. 분모 100이니까 여기도 100 날리고 100 날리면 얘가 간단해진단 말이야. 되었습니까? 간단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15 있고 10이 있으니까 약분을 계속 시켜주시면 돼요. 점점 숫자를 줄여야지. 그럼 봐봐. 3으로 약분해주면 3으로 여기 보세요. 3 약분하면 너는 3, 5, 15가 될 거고 이쪽 3으로 약분하면 3, 2, 6 해서 200 된단 말이야. 3으로 한 거야. 그럼 얘는 이제 10에다가 200 곱하면 여기는 2000. 짠짠. 이거 전개 이제 띡 5, 6, 30 3000. 그 다음 마이너스 5x 되지? 그럼 5x가 마이너스니까 절로 넘어갈게 선생님. 그럼 5x 이쪽으로 오시고 3000에서 2000을 빼면 1000 남았겠네. 1000. 내가 원하는 x는 짠 양변을 5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지? 1000을 5로 나누면 얼마예요? 200 되는 거 맞지? 됐습니까? 따라서 x는 얼마 이상? 200 이상 잡아줘야 돼. 따라서 물을 200g 이상 증발시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200g 이상 증발시켜주시면 소금물이 15% 이상이 된다고. 그리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된장국 생각해봐. 된장국. 된장국. 10%의 된장을 퍼가지고 된장국 끓여놨는데 된장국 더 짜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팔팔 끓이면 되잖아. 그러면 된장국 쫄지 이렇게 국물이 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어우 구수해. 점점 그지?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그 중에 200g을 물을 증발시킨 거라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다가 다시 연하게 만들고 싶어 농도를. 그럼 어떻게 해? 엄마들이 뭐 해? 물을 더 넣잖아. 맞잖아. 물을 더 넣잖아. 라면 짜면 너네 어떻게 해? 물을 더 넣잖아. 똑같은 얘기 알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다음
543. 자, 또 가볼게, 또. 543. 자, 이번에는 반대야. 15%의 소금물이 300g이 있고요. 물을 더 넣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물을 더 넣어가지고 이하가 되고 싶대. 그럼 이제 바로 식 세울게. 15%에 대한 소금은 이렇게 가자. 소금의 양으로 가면 100분의 15 곱하기 300g. 됐나요? 여기 봐. 10% 100분의 10 곱하기 물을 더 넣어야 연해지잖아. 그러면 그 넣는 물을 X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300 마이너스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돼? 그렇지. 플러스 X를 해줘야 되겠지. 콜? 오케이. 자, 근데 봐. 이하가 되고 싶더래. 그럼 반대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반대라 그랬잖아. 그지? 아까는 이상, 이하. 끝났어요. 계산. 간단하게 하는 법 다시. 선생님 곱하기가 양쪽에 있으니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거 날려. 그냥 100 날려. 이렇게 간단하게.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좀 더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양쪽에 분자에 있는 놈도 막 날려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날리면 여기서 5로 해볼게. 그럼 너 5, 20 될 거고 너는 5, 3, 15 이렇게 날려 그냥. 알겠지? 그리고 계산. 3, 3은 9니까 이쪽 900 따닷. 이쪽 이렇게 2, 3은 600 더하기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이쪽은 2x 계속 900에서 600 빼면 300. 내가 원하는 x값은 150보다 크거나 같더라야. 그러니까 물은 적어도 150g 이상은 넣어야 되겠지. 그래야 그렇게 연해진다고. 됐니요? 요게 543. 할만하디요? 그렇디요? 오사사 와사사사사사. 자, 읽어봅니다. 20%의 소금물을 100g 소금을 더 넣어서, 야 이번에 소금을 더 넣은 거야. 소금을 더 넣어 60%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 짜서 돼지겠네 먹다. 그지? 소금물 굉장히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소금을 몇 그램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번에는 소금을 넣는 거니까 소금을 X라고 잡아줘야 돼. 소금을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아주는 거야. 소금을 X로 잡았어. 아까는 물을 X로 잡은 거야. 아까 전에 봐봐. 542, 543은 물을 더 넣어야 됩니까? 물을 더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근데 이번에는 소금을 더 넣는 거야. 그럼 거 보자. 20%의 소금물의 소금량은 일단 100분의 20 쓰고 곱하기 100 하시면 이게 뭐야? 요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 요게 뭐냐면 요게 20% 소금물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인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게 뭐라고? 이게 뭐야 이게? 소금이야 소금. 그지?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소금을 더 넣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원래 넣었던 소금에다 소금을 더 넣은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저거 이상? 그럼 100분의 60 이렇게 쓰시고 곱하기 이때 소금물은 당연히 100g에다가 요 소금의 무게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셔야 돼? 여기다가 100 하면 안 되고 100 더하기 x를 해주셔야 돼. 소금도 무게가 있잖아. 그지? 이해됐습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럼 봐. 이거 이상을 만들고 싶을 거니까 식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됐죠? 그럼 다시 정리 이렇게 할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덩어리 20% 이상 100%에 관련된 소금. 너 소금. 너는 내가 더 넣어야 될 소금. 이해됐습니까? 더 넣어야 할 소금. 맞지? 그럼 봐. 이 소금에다가 더 넣어야 할 소금을 넣었어. 그랬더니 너는 60% 이상이 되는 소금. 맞아요? 왜? 원래 소금물이 100g이었는데 소금을 Xg 넣었으면 소금물이 늘어났을 거 아닌가? 그지? 무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됐죠? 그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조심할 거. 자, 요렇게 생겼을 때는 이제 양쪽에 100 날리면 안 돼요. 왜? 여기 뭐가 있어서? 더하기가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자체 계산 해주셔야 됩니다. 가자, 자체 계산 갈게요. 이거 100 이렇게 그냥 날리는 거야. 얘끼리 약분하시고. 그럼 왼쪽은 그냥 이렇게 써봐.
20 플러스 x. 오른쪽은 얘 날려 그냥 띵띵 이렇게 날리면 10분의 6. 그리고 약분하시면 너는 2로 약분할 거니까 5분의 3 되시겠네. 이렇게 5분의 3. 5분의 3을 이렇게 곱할 거야. 이렇게 따다 이렇게. 그럼 첫 번째 5분의 3을 곱하시면 너는 5랑 약분될 거니까 20에다 3 곱하면 2, 3은 60 될 거고 그죠? 따라서 60. 두 번째가 5분의 3x가 되시겠네요. 요렇게. 되었죠? 자, 그럼 x1로 넘어갈게. x에다가 얘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5분의 3x. 그리고 60에다가 제 넘어오면 20 이렇게 빠지겠네요. 그러면 x에다 5분의 3 빼니까 5분의 2x 남았잖아? 따라서 딴 5분의 2x가 남고요. 60에다 20 빼니까 40이 됐겠네요. 양쪽에다가 2분의 5를 살짝 쿵 곱해보자. 이렇게 2분의 5를 곱해주시면 좌변은 x만 남고 이쪽은 약분이 이렇게 돼서 20에다 5 곱할 거니까 100 되시겠네요. 되었나? 따라서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니까 몇 그램 이상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100g 이상. 이렇게 해서 정답은 100g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100g 544에다가 살짝 책에다 체크 좀 해놓고 아, 나 요거 연습 다시 해야 되겠다. 조금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요렇게 하나 더 연습할게. 하나 더. 자, 하나 더입니다. 하나 더. 545. 잘 보셔야 돼. 545. 자. 5%의 설탕물입니다. 자, 바꿨어요. 너무 식상하니까 소금물이, 그치? 설탕물로 바꿨어. 설탕물 200g이 있는데 물을 증발시킨 후 어렵다. 물을 이렇게 증발시켰어요. 뭐가 어렵냐면 물을 이렇게 증발시킨 후 얼마큼 증발했겠지, 물이. 그리고 그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설탕을 다시 넣어. 그치? 그래서 설탕물 농도가 8% 이상이 되려고 한다. 이때 물은 그럼 얼만큼 증발시켜야 하는가? 여기서 물입니다. 물. 그 물을 x라고 잡아줘야 돼. 물을 주세요. 자, 물을 x로 잡았어요. 자, 그럼 잘 봐. 물을 x로 잡는 순간 얘 증발시킨 만큼 설탕을 넣는 거잖아. 그럼 설탕을 다시 넣는 이것도 결국에 이 설탕 넣는 양도 x만큼 넣을 거지. 그잖아? 뺀 만큼 넣는 거니까. 됐습니까? xg만큼 날아갔으면 xg만큼 넣으라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5%의 설탕물일 거니까 식 그대로 갑니다. 5%.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200. 여기다가 x만큼. 선생님 여기서 왜 그냥 200 곱합니까? 잘 봐봐. 처음 설탕물은 어차피 설탕물이 만들어졌으니까 증발을 했을 때 설탕이 증발되는 건 나는 모르겠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는 것만 따져주시면 돼. 는 것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콜?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얘 이상이 되고 싶을 거니까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8%만 하시면 돼요. 8%면 100분의 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곱하기. 그 다음 얼마 해줄까? 요게 문제야. 그 다음에는 200에다가 x도 했으니까 200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리는 거야. 왜? 증발이 이 x만큼 날아가서 채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람수는 똑같겠지. 따라 설탕물 여기 그냥 그대로 200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포인트일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왜 200인가? 왜 200 플러스 x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아니 날아간 거만큼 다시 들어온 거라서 200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지? 요것만 알면 된다고. 요 문제는. 그러면 어렵진 않아. 식 세우는데. 알겠지? 자, 가자. 그러면 너 계산하고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해. 똑같이 이렇게 약분하면 너는 2, 5, 10 플러스 x. 이쪽 너 약분하면 2, 8에 16 이렇게. 다시 말하면 x는 10 넘어와 6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라고. 6보다 크거나 같다. 되었나요? 따라서 몇 그램 증발시켜야 돼? 6g 증발시켜야 돼. 알겠습니까? 따라 정답이 얼마 된다? 6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되었습니까? 정발이 얼마 되면 된다고?
6 하시면 되는 거예요. 6.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금의 양 공식은 100분의 농도 그 다음 곱하기 소금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 이제 소금 공식도 알고 있고 그 농도 공식도 알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이런 게 나온다. A%, 그러니까 농도 A%짜리 B%짜리 농도가 달라. 그죠? 얘와 얘 농도가 다르다고. 근데 둘이 섞어.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유형을 한번 뚫어볼게요. 알겠죠? 알명 아가씨. 자, 보세요. 자, 보면 14%의 소금물 360g과 일단 여기다 밑줄 칠게. 요렇게 쳐놓고 이게 첫 번째 컷씩 1번씩. 두 번째 9%의 소금물. 아, 그럼 여기 봐. 9%의 소금물. 얘는 소금물 360g 줬는데 이게 두 번째 식이긴 하지만 이 소금물을 모르네 현재는. 그죠? 아, 그럼 이 소금물을 모르니까 Xg이라고 할게. 이거 9%의 소금물을 Xg이라고 잡을게. 이렇게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 그때 9%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상, 이 X라고 잡은 거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1번식과 2번식을 섞어. 이렇게 봐봐. 1번식 1번에 있는 요놈과 2번에 이놈 요놈을 섞었다는 말은 둘이 더하라는 소리잖아. 그지? 더했을 때 12% 이하의 소금물. 이거 3번식이라고 할게. 12% 이하의 소금물, 이거 3번이라 그러면 이 소금물 1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3번식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섞어서 3번식보다는 이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되었나? 소금의 양으로 가볼게요. 1번의 소금을 구할 거면 가자. 100분의 14. 그 다음 곱하기 360. 1번식의 소금입니다. 더하기 2번식 가볼게. 9%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9. 이때 소금 얼마인지 몰라. 그럼 X 이렇게 이하. 몇 퍼센트 이하냐면 12% 이하가 되고 싶으니까 100분의 12 곱하기. 자, 요게 중요해. 둘이서 어쨌든 섞었잖아 지금. 그죠? 섞었을 때 얘가 어쨌든 360g이고 얘가 Xg일 거니까 둘이 섞으면 360 플러스 X가 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너는 그러면 360 더하기 X라고 해줘야 되겠구나. 네?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양쪽에 어쨌든 이쪽에도 분모가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이 있으니까 100은 날려버립시다. 100은 날릴게요. 같이 동시에. 이쪽 날아가고 날려. 그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계산해보자. 일단은 또 동시에 들어있는 걸 보면 양변에 날릴 게 없네요. 그죠? 일단 이거 갑시다. 14 곱하기 3600을 합시다. 알겠습니까? 14 곱하기 3600 하면 얼마입니까? 또 쓸게. 5040 더하기 9x. 너는 크거나 같다. 360을 12로 곱하면 따단 여기다 12 곱하면 12 짠. 너는 빵 2 3 4 4320 더하기 12x. 요렇게 일단 만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갑니다. 9x가 있고 12x가 있으니까 작은 걸로 넘길게요. 그러면 9x는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4320은 절로 넘어갈게요. 식 쓰면 5040 빼기 4320 요렇게 넣고 12x 빼기 9x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어? 계산하면 됩니다. 쭉쭉. 자, 너는 그러면 계산했더니 9x 뺄 거니까 3x가 남고 요쪽은 5040에서 4320을 빼면 20. 그럼 빼면 700. 그 다음 요렇게 되겠네요. 720 되겠네. 그죠? 3으로 나눠줍시다. 내가 원하는 x는 3으로 나누면
326, 34, 10인가요? 맞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x는 24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x는 240g 이상 섞어야 됩니다. 어렵진 않죠? 봐봐. 패턴 봐봐. 14%, 그 다음 여기 9%, 농도가 다른 놈을 갖다가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다른 놈이니까 들어간 소금 양이 다를 거 아닌가? 그치? 이 소금과 이 소금 양이 다를 거 아니야. 농도가 다를 거니까. 그 놈으로 계산하려는 거지. 돼? 요거 일단 546번.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볼게. 자, 547번 봅시다. 빠바바바밥. 이제 패턴만 잡아보세요. 패턴만. 4%의 소금물 400g과 또 나올게. 요렇게 해서 1번씩 8%의 소금물 2번씩 섞어서 더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7%의 소금물 7% 이하의 소금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3번씩. 됐네요. 그러면 1번씩부터 할게요. 1번씩 식 세우면 100분의 4% 곱하기 400g 더하기 섞을 거예요. 8%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 여기서 얼마나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xg 요렇게. 자, 식이 이제 3번 7% 이하가 되고 싶더래. 이하 요렇게 표시해 주시고 7%니까 100분의 7. 그때 소금물은 얘와 얘를 섞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400 더하기 x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식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계산 싸움이다. 그지? 양쪽에 100이 다 있으니까 그냥 날리시고 이렇게 100 날려주시고 4416 1600 더하기 8x 부등호 이렇게 됐고 4728 2800 그 다음 더하기 7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왔다리 갔다리 갑시다. 이번에 작은 쪽을 자꾸 움직여 선생님. 그죠? 7x 1로 넘길게요. 그러면 8x에다가 7x를 빼주면 되는 거고 2800 그대로 써주시고 작은 거 1600 넘어오시면 빼기 1600 되겠네요. 8x에서 7x 빼면 그냥 x 2800에서 1600 빼니까 1200. 일단 x는 12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몇 그램 이하를 섞어야 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그램까지 있으니까 1200g 이하를 섞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됐니? 둥글게 그죠? 오늘 또 머리 스타일 좀 별로네요. 그죠? 사랑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할만하죠? 하나 더 가볼게. 548 어서오쇼. 548.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금물 조금 빈정상하니까 이제 설탕물로 바꿨나봐. 그치 문제가. 자, 가볼게. 12%의 설탕물과 여기 일단 몇 그램 설탕물이 몇 그램 있는지 몰라 현재는. 그리고 20%의 설탕물을 섞었대. 설탕물 두 개 섞은 거야. 섞었을 때 14% 이상 설탕물 600g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봐. 20%의 설탕물을 몇 그램. 자, 여기를 x로 잡을게. 20%의 설탕물을 이거를 선생님이 x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 요 놈을 1번씩 같이 가봐. 식 세울 때 요 놈을 1번씩, 요 20%짜리를 2번씩, 그 다음 14% 이상 요 놈을 3번씩이라고 잡아놓으면 20% 설탕물을 내가 방금 x라고 잡았잖니? 그죠? 그럼 1번의 설탕물은 당연히 600 빼기 x 하면 되겠죠. 돼요? 봐봐. 얘들아 봐봐. 1번씩과 2번씩을 더해서 3번씩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번씩 이상씩을 만들고 싶은데 됐습니까?
3번식의 설탕물이 여기 설탕물이 600g이 있었어. 그럼 2번식의 설탕물을 설탕물을 선생님이 X로 잡았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너의 설탕물은 600 마이너스 얼마로 잡아줘야 돼? X로 잡아줘야 되는 게 포인트야. 그럼 이제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이쪽으로 올게요. 12%의 설탕물 그대로 세워보자. 12% 100분의 12 곱하기 이때 설탕물은 600 마이너스 X. 이런 의미구나. 더하기 두 번째 20%짜리 100분의 20 이때 설탕물은 X. 맞죠? 이상이 되고 싶더래. 그러면 아하 이상. 세 번째 14% 설탕물의 이상이 되고 싶을 거니까 너는 100분의 14 이때 내가 원하는 설탕물은 여기 600g이 있었어요. 자, 요렇게 일단 식을 세워주시면 아주 깔끔스. 자, 이제 계산 때립니다. 양쪽에 100이 다 있으니까 그냥 날려. 똑같이 이렇게 날려. 첫 번째 거 12에다가 600을 곱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12에다가 600 곱하면 얼마 되냐? 6이 12, 6이니까 7200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7200 빼기 12x. 두 번째 얘 계산하면 플러스 20x. 크거나 같습니다. 이쪽 14에다가 6 곱하면 6, 4, 24, 6, 1은 6이니까 84야. 넌 8400. 너 8400. 이렇게 됐습니다. 됐니요? 자, 그럼 여기 20x에서 12x 빼면 여기는 8x가 될 거고 7200 절로 넘어갑니다. 8400에서 7200을 탕 뺐더니 1200 남네요. 1200 돼요? 1200. 그러면 내가 원하는 x는 1200을 8로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 8로 나누면 얼마 돼요? 8로 나누면 8로 딱 나누면 8일은 8. 그럼 너는 4가 될 거고 어머 8, 5, 40이니까 150이 딱 남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콜. 따라서 내가 원하는 X값은 몇 그램 이상 섞어야 됩니까? 150g 이상 섞어야지. 괜찮죠? 이것도 오케이 잘 먹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된다. 이게 548번 문제.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제 부등식 활용 문제 풀 때 이 미지수 X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식을 세워지는 거니까 알겠죠? 자, 하나 더. 549. 자, 읽어봅시다. 또 8% 소금물과 12% 소금물 똑같네요. 그냥 이거 1번식이고 당연히 여기 얼마인지 몰라. 1번식 이거 2번식 섞어래. 더했을 때 10% 이상의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한다. 3번식 이상. 이거 3번식. 이때 8% 소금물은 몇 그램? 8% 소금물을 X라고 잡아주시면 12% 소금물은 당연히 500-X가 되겠네요. 이제 식 들어오죠? 그럼 바로 해볼게. 이제 1번 소금물 갑니다. 8% 소금물을 X라고 했으니 식 세우면 100분의 8 곱하기 X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더하기 100분의 12 이때 500-X라고 잡아주셔야 이때 소금이 나올 거고 이상이 되고 싶더래.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면 부등호 표시가 요렇게 그리고 100분의 10 요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곱하기 500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치? 이제 식 세울 수는 있죠? 이렇게만 세워놓으면 계산은 뭐 어떻게 저치게 하다 보면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양쪽에 전부 다 분모에 100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100 날리고 이쪽은 8x가 됐을 것이고 8x 더하기 12에다 5 곱하면 5, 25는 60 되는 거니까 너는 6000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x 10에다 5 곱하면 5000 되는 거고요. 8x에서 12x가 있습니다. 계산해볼게. 8x에서 12x 빼면 마이너스 4x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600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0 됩니다.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만들면 좀 당황스럽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를 없앨 때 부등호면 반대로, 알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x는 부등호가 바뀌었어요. 1000을 4로 나누잖아. 얼마 나눈다고? 4로 나눠봐. 이렇게 1000을 4로 이렇게 딱 나누면 두 번 들어가. 그럼 너는 4, 2, 8 그러면 2 빵 나오니까 4, 5, 20 250 나온다고. 따라서 너는 250. 조심할 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부등호가 바뀐다. 알겠죠? 넘어간 게 아니라 마사를 곱하거나 나눠서 그래.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계산할 때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부등호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25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50 이하입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농도 문제까지 끝난 거고, 당신들 연습하실 때 11, 12번이 이제 농도잖아. 유형이. 그지? 이 두 개를 잡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10까지 잡으시면, 잘 봐봐, 딱 유형 3개. 꼭 3학년이 되더라도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정도는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드시면 좋아. 거속시 문제랑 농도 문제. 그래서 누가 봐봐, 야 농도 그러면 그거 쉽지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훈련을. 근데 봐, 3학년 애들한테 물어봐봐.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언니 농도 잘했어요? 그러면 나 농도 싫어. 해보지도 않고 싫대. 그냥 싫대. 알겠지? 물어보면 농도가 뭔지도 모른다고. 알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럼 봅시다.